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속삭인다. 여성은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남성이 있을 때 완전해진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집단적 그림자의 반영일 뿐이라면 어떨까?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아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진실과 잠재의식이 전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자 없이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사회적 고정관념을 넘어서다. 수세기 동안 여성의 정체성은 사회의 집단적 기대에 따라 형성되어 왔습니다.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성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거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칼 융이 제시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대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훨씬 넘어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이 홀로 있는 것이 여전히 부족함, 실패 혹은 일탈로 여겨진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전형적인 구조의 결과입니다.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여성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압력의 근원은 종종 여성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두려움입니다. 윤게 따르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러한 패턴의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깨뜨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성이 혼자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또한 심리적 혁명이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외부 세계의 기대에 반하여 내면 세계의 부름에 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종종 위협으로 여기는 외로운 여성상은 실제로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개인화 과정에 한 걸음 들어간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정의에 따르면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표준을 넘어서다. 이는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진정한 개성은 외부적 정의가 아닌 내면의 직관과 의식적 인식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종종 여성을 어머니, 아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정의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페르소나 또는 사회적 가면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역할이 표면적으로만 기능하는 인위적인 정체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혼자 살기로 선택한 여성은 이런 가면을 하나하나 벗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다가간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배제에 이해받지 못함 판단받는다는 감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정의 그림자에 맞서기에 대한 가르침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자신 내면의 어둠, 두려움, 사회적 가르침에 의해 내면화된 죄책감에 맞설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림자는 단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면의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남자 없이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하는 여자, 그것은 개인의 용기, 사회적 인식, 심리적 깊이가 만나는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외로움처럼 보일지 몰라도 깊이 있는 재생입니다. 정의 자 원형에 부합하는 이 여정은 여성을 사회가 규정한 틀에서 벗어나 그녀의 내면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이며 존재 방식입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은 단지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소명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의 진정한 의미. 외로움은 현대인이 가장 피하는 경험 중 하나이지만 가장 필요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외로움은 공허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개별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외로움은 주변에 누군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의 목소리를 듣는 데 필요한 침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이 남성 없이 살기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 외로움이 아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됩니다. 여성이 외로움과 맺는 관계는 외로움을 억누르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대화를 시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성은 이제 페르소나를 넘어서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시작했으며 그녀 내면의 원형적 상징과 연결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종종 외부의 업적, 관계 또는 사회적 역할에 의해 가려져 있는 내면의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성이 혼자 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할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영역은 또한 무의식에 맞서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꿈, 직감, 내면의 갈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 여인은 천천히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욕구, 무시해왔던 욕망의 목소리를요.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외로움은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형태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그곳에서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진실만이 말하는 곳입니다. 많은 여성에게 외로움은 처음에는 두려움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근거는 가치 있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의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이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이러한 두려움에 홀로 남겨지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두려움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약점처럼 보이는 외로움은 힘, 저항력, 그리고 깊이로 진화합니다. 여성은 더 이상 단지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찾아서. 일상을 넘어서면서 사람은 실존적 인식을 통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의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외부적 검증에서 내면의 지혜에 따라 인도되는 존재로 옮겨갑니다. 사회가 여성들에게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속삭이는 동안 영혼은 그들에게 정반대의 말을 전합니다. 잠시 물러서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여기서 정의 내면의 자아 개념이 작용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내면의 자아와 소통하는 가장 친밀하고 조용한 형태입니다. 여성이 혼자 살 경우 그녀는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직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의 방식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은 여성을 날이 갈수록 더 자유롭고 더 진실되고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퇴각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입니다. 여자는 혼자 있을 때 힘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필요 없이도 사랑하고 연민을 베풀고 자신에게 충실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시점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맺은 신성한 유대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정의 체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성숙을 가르치는 조용한 교사이기 때문이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균형.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각 개인의 정신 구조에 존재하는 여성적 측면과 남성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여성은 그녀 안에 남성의 이미지, 즉 아니무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의사결정 스타일부터 자신감, 지적 태도부터 삶에 대한 태도까지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자 없이 혼자 살기로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는 사회적 독립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외부의 남성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녀는 실제로 자신 안에 있는 남성적 원형, 즉 아니무스와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발달하지만 삶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는 깊은 심리적 정직성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힘을 얻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강한 저항뿐만 아니라 남성의 원칙을 자신의 내면 세계에 통합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아니무스의 건강한 발달은 여성에게 지적 또는 합리적 사고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도권을 쥐도록 강요받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남성적 측면과 더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이런 접촉은 때로는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정의 이론에 따르면 억압되거나 무의식적인 아니무스는 여성을 외부의 남성적 인물에 의존하게 만들거나 여성 내부의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내면의 목소리로 나타난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찾아오는 내면의 회귀 과정을 통해 여성은 자신의 애니머스를 알아차리고 애니머스와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여성은 외부 파트너가 없어 결핍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의 내부 시스템 내에서 성실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지배적으로 여성적인 특성을 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부드러움, 연민, 감성, 자기 희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의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 내부에 반대되는 극성을 통합할 때에만 진정한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여성에게 이러한 통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홀로 남겨진 여성은 더 이상 단순히 사랑스러운 사람이거나 어울리는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경계를 정하고 거절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무스가 작용하게 됩니다. 내면의 남성적 측면은 여성에게 명확한 사고, 방향, 결단력, 내면적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자질이 남성의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내면에서 발달할 때 심리적 균형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니무스의 발달은 항상 선형적이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융근 아니무스의 초기 단계에서는 여성의 내면에서 권위주의적이고 비판적이며 지나치게 엄격한 목소리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초기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성은 자신을 판단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또는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목소리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이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니무스의 변형 상태는 의식적인 대결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남성적 면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오히려 경청하고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니무스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내면의 가이드가 됩니다. 이런 지도 덕분에 여성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외부 세계에서 더욱 중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부의 남성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끝낼 뿐만 아니라 이는 여성들에게 내면 세계의 새로운 에너지 균형을 제안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의식적으로 균형 있게 조절하면 사람은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모두 수용하여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운 여자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런 완전함의 느낌은 외부적인 완성에 대한 기대를 없애줍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서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의 균형을 이룬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일 때는 충분하고 관계에 있을 때는 자유롭다. 정의에 따르면 진정한 개성화는 이러한 내적 통일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여성은 이 과정을 가장 깊고
단순하게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4. 두려움에 맞서기. 혼자 살기로 선택한 여성이 직면하는 가장 어렵고도 첫 번째로 겪는 현실 중 하나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점차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측면에 직면하는 영역은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그림자, 그것은 억압되고 부정되고 무시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깊은 두려움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성이 혼자 있게 되면 그녀가 외부 세계에서 침묵시키거나 미뤄왔던 이러한 두려움이 내부 메아리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느껴지는 판단의 눈빛에 의해 촉발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질문, 그리고 때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면의 충격, 이 모든 것은 그림자에서 온 메시지이며 직면했을 때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보호받아야 한다. 여성은 약하다. 여성은 혼자 살 수 없다. 와 같이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말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내면화된 두려움의 기반이 됩니다. 이런 집단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으로 인해 여성들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혼자 서 있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정의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대결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두려움과 함께 홀로 남겨지는 이러한 외로움의 시기는 그녀로 하여금 내면의 거울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 거울은 표면에 반사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억압된 기억, 어린 시절의 상처, 무가치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이 시점에서 두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영혼의 진화적 안내자가 됩니다. 여성과 싸우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성에게 영적인 깨달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두려움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기는 외부의 박수갈채가 아닌 내면의 부름에서 나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의 근원에 더 가까워진다. 많은 두려움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자는 외로움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 그리고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점점 더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혼자 있을 때에도 내 가치는 여전히 유효할까? 이런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은 없지만 여성이 이러한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를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올릴 때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의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한다. 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개인은 결코 자신의 성실성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억압된 모든 두려움은 무의식 속의 에너지로 축적되어 사람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여자는 이 진실을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아마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것입니다. 외로운 밤에 그가 마주하는 고요함은 사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외로움은 그에게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게 해준다. 두려움을 위협이 아닌 과거의 흔적과 영혼의 부름으로 볼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성은 이전에 억압했던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임으로써 두려움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자신의 두려움을 껴안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는 여자.
불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여자. 공허함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사랑이 필요 없이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고 그것을 변형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빛에 더 가까워진다. 외로운 여자의 여정은 이 빛을 찾고 발견하고 비추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만드세요. 혼자 사는 여성의 내면적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의식적으로 자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환경, 정신적 질서, 감정적 중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깊은 연결을 맺고 외부의 혼돈에서 벗어나 내면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타인의 기대, 사회가 부과하는 역할, 관계 역학에서 비롯된 흐름에서 벗어나면서 자신만의 내부 구조를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공간은 이러한 내부 건축의 표현입니다. 그 여성은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이 외로움을 영적인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여성의 자존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살았던 집은 없고 타인의 목소리로 가득 찬 공간도 없으며 타인의 발자취로 형성된 삶도 없다. 여성의 존재에만 봉사하고 여성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성의 침묵을 지켜주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는 방의 평범한 구석에 마련된 명상 공간일 수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공책, 양초책, 꽃등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물리적인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성만의 신성한 공간은 그녀가 자신의 영적 순환을 인식하고 이 순환에 따라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떻게 하루를 계획하는지, 언제 혼자 있기로 선택하는지, 어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지 등이 모두 이 영역의 일부입니다. 이 영역은 실제로 외부의 개입이 없는 의식 상태입니다. 정의, 자아, 원형은 인간의 영적 중심을 의미하며 개인은 이 중심까지 도달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개성화될 수 없습니다. 독신 여성이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살기로 선택할 때 그녀는 의식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만들어진 신성한 공간은 여성이 자신의 중심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외부 세계의 이동을 부추기는 혼란스러운 관계, 기대, 소비 문화 또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여성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체밭에서 생산하고 재배하고 보호합니다. 이 신성한 공간은 평화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지혜가 발달하는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만든 여성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 형성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존재로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참고합니다. 이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고독은 신성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신성한 공간은 외부의 개입으로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구조물이며 끊임없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매일 새로운 하루를 이 공간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른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때로는 한 페이지의 글을 통해, 때로는 단순히 생각을 존중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성한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의식 속에 담긴 의식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신성한 것은 상징을 통해 무의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 습관, 방식, 행동,
의식은 상징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부름을 나타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알아가면서 이러한 상징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내면의 문해력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 내부의 어둠과 빛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경계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이 지역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변화의 분야이다. 여기에서 여성은 자신의 두려움을 변화시키고 내면의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의 균형을 맞추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안의 정직성을 발견합니다. 이제 다른 누구도 필요 없이 자신의 중심에 머물 수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그의 피난처이자 그가 고향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좌즈 사회의 전망, 칼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투사는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요소를 외부 세계로 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개인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모습은 사회가 무의식 속에 억압하는 많은 감정, 두려움, 편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보호나 사회의 관계에 기반한 지위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온 여성이 사회의 안전한 경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은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교활하게는 라벨 붙이기, 폄하, 이상하게 미화된 배제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 외로운 여자는 실제로 사회의 투사 화면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여성은 외로운, 불완전한, 망가진 존재로 여겨지는 반면 다른 여성은 너무 강한, 남성적인, 감정이 없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묘사된 여성의 현실은 사회가 반영하는 이미지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내면적 성실성을 확립함에 따라 그녀는 외부 세계가 그녀에 대해 만들어낸 환상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정의에 따르면 투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억압된 부분만을 봅니다. 사회는 혼자 사는 여성을 별로 보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바라본다. 외부에 붙은 각각의 라벨을 통해 여성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 눈을 돌린다. 내가 정말 이런 걸까? 아니면 그냥 그들이 나에게 부여한 의미일 뿐일까? 이 질문은 자기 성찰의 여정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전망은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인식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전망은 종종 여성의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히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이러한 판단은 여성에게 내면화된 죄책감이나 부족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개인화의 길을 따라 나아갈수록 그녀는 점차 이러한 판단의 외자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정의 그림자 원형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성에게만 투사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실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억압된 성,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 두려움의 대상인 독립, 부러워하는 자유. 여성은 이런 그림자를 떠맡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주목하지만 자신의 내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걷는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다. 혼자 사는 여성이 겪는 사회적 고립은 물리적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언어 문화적 코드, 미디어 이미지와도 얽혀 있습니다. 영화나 책, 일상 대화에서 외로운 여성은 슬프거나 너무 강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대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정의에 따르면 진정한 개성화는 군중 속이 아닌 고독 속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사회가 강요하는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투사를 넘어서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넘어서면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거울로도 변합니다. 그의 삶은 집단 무의식의 혼란을 야기한다. 아직 표현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전망에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분류하고 자신의 공간을 보존하면서 전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성이 이러한 투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를 내면화하기보다는 중화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모든 잘못된 판단 아래에는 진정한 질문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독신 여성이 불편함을 유발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 구조가 개인의 자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밖에서 생활함으로써 여성은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급진적인 혁명. 그의 외로움은 단순히 인생의 선택이 아니다. 또한 이는 집단적 그림자를 없애라는 영적인 초대이기도 합니다. 7. 의식적인 선택으로서의 외로움. 외로움은 종종 의무 공허함 결핍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칼융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심오한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외로움은 실제로 내면의 선택이며 심지어 영적 깨달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남성 없이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외로움은 더 이상 필요성이나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입장, 의도적인 방향이 됩니다. 여성은 사회적 규범, 낭만적 관계,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단지 외부적인 결합을 위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거부는 반항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으로 향하는 것,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다. 이는 충만함, 내면의 중심의 고정됨을 나타내는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진정한 본성은 외로움을 느낄 때에만 드러난다. 군중, 역할, 관계, 기대의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여성의 경우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역사를 통틀어 여성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자신의 본질을 억누르며 동조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이런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내면의 만족은 외부의 승인을 추구하는 것을 대체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외로움은 여전히 많은 편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실패를 안고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외로움은 어떤 종류의 단절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 통합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여성은 더 이상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망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외로움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외부 관계가 자신의 중심을 흔들고 자신의 분야에 해를 끼친다면 그 관계가 필요가 아닌 부담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깊은 영적 성숙과 자유를 나타냅니다. 정의 자원형은 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잠재력을 깨닫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은 종종 고독 속에서만 커진다. 한 여인이 외로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있다. 의식적인 외로움은 관계를 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더 이상 필요성이나 결핍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 즉 서로의 풍요로움에 대한 열망에서 나올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자유는 상호 존중, 깊은 이해, 진정한 연결의 기초가 됩니다. 정의 접근 방식으로 평가했을 때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내면의 모순을 균형 있게 조절할 때에만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내면적 만남, 즉 자기와의 만남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성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외로움은 외부인에게는 여전히 급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선택은 영혼의 가장 순수한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을 통해 여성은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치관, 창의적 생산, 영적 발전, 직관적 지혜에 시간을 바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창조적이다. 이런 외로움은 생산적이다. 정의 개성화 과정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한 여성이 이러한 충성심을 선택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순환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삶을 구축합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그의 약점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의식적인 외로움은 그가 자신의 영적인 중심에서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모든 외부적 혼돈을 넘어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8. 여성적 지혜의 각성.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여성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보편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아니마, 원형으로 상징되는 이 여성적 측면에는 직관력, 통찰력, 양육력, 변화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 때문에 여성의 내면적 잠재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관계 속에서, 가족 내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정의할 때 외부의 기대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고독, 특히 의식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이런 장벽을 허물고 여성의 지혜라고 부르는 깊은 직관적 존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더 이상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영적인 짐과 선물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본질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진행은 여성의 지혜가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향해 산다. 여성의 지혜는 책을 통해 배울 수 없습니다. 이는 내부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은 인내와 침묵, 그리고 내면의 경험으로 만들어집니다. 고독 속에서 여자는 다시 자신의 리듬, 몸의 순환, 감정의 언어를 듣기 시작한다. 현대 생활의 외부적 혼란 속에서 이러한 지혜는 억압되었습니다. 빠르고 경쟁적이며 권력 중심적인 시스템에서는 여성의 느림, 부드러움, 직관적 측면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여자는 이 시스템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율 과정을 통해 그들의 내면적 직관은 예리해지고 자연과의 연결이 깊어지며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감정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의 그림자 원형에 따르면 억압된 모든 측면은 변형을 기다리는 잠재력입니다. 억압되어 왔던 여성의 여성적 측면, 예를 들어 연민, 직관, 창조의 힘이 이제 고독 속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여성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내면의 나침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이 제공하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삶의 의미, 리듬, 신성함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의식을 행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관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취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내면의 평화는 깊어진다. 이것 역시 여성적 지혜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의 척도는 외부 논리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자아가 통제력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시작됩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사회적인 나만을 경험하지 않고
더 깊은 존재, 즉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개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집단 정신의 전달자이며 여성적 원칙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여성의 지혜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여성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관계, 성공, 시간, 나이, 아름다움과 같은 개념은 오래된 의미를 잃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연결, 내면의 충만함, 영원함, 우아함의 힘, 그리고 영적인 미학이 찾아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이 사회는 모든 것을 역할, 성공, 시각적 특징으로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 내면의 여성적 지혜만으로는 이러한 게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흐르고 변형되고 운반되고 때로는 침묵으로 말합니다. 여성이 내면의 지혜와 맺은 관계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녀의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고도 가르치고 움직이지 않고도 지시하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의 초대가 되었습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직감을 믿으세요. 여성의 지혜는 여성이 혼자일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지혜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집단적 치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이러한 내면의 지혜를 실천하면 주변의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그의 이런 상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가르침과 같습니다. 더 이상 사회가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연, 우주,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직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유대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성은 여성의 지혜로 가능해졌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지혜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은 그녀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불꽃입니다. 여성의 지혜는 모든 시대가 잊었지만 모든 영혼이 갈망하는 고대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홀로 남겨졌지만 자기 자신을 찾은 여자에게서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자 없이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수수료를 내고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